간이 망가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제1번이 우리가 간에서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마린이 들어있는 성분이 뭐냐면 우리 음식 중에서는 우리 간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동안 내 몸에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물질에 음식부터 해서 약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뭐 매연이라든지 이런 모든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을 뭔가는 중화를 시켜줘야 하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독성 물질을 이제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이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간이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독성 물질들이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간이 무리가 돼서 해독이 이제 잘 안 된 상태로 될 수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질환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환에 있는 병들은 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 특히 이제 암도 마찬가지잖아요. 암도 우리가 들어오는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간에서 다 해독을 해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암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간 자체에서 이제 암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몸에 암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간이 망가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항상 좋은 것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있고 필요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필요치 않은 것은 우리가 끄집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간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은 중화를 시키는 것도 간에서 해야 되잖아요.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유익한 이런 성분들도 있지만 유익하지 못한 성분들도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다 선별해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먹으면 이게 다 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좋은 것은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을 모아서 우리 몸에 어떤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만들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묻혀서 들어온 독성 물질들은 해독을 시켜서 간으로 빼내거나 아니면 신장으로 보내서 빼내거나 아니면 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빼내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런 나쁜 것들 그리고 좋은 거지만 소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제거를 하는 거고 약효과 떨어지고 나면 빨리 간에서 중화를 시켜서 해독을 시켜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지 어떻게 깨끗하니 우리 몸을 유지를 하고 이런 물질들을 잘 배출해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게 이제 간이 하는 역할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계속 간은 일을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간을 쉬게 해준다 해서 밥을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간을 쉬게 해준다 해갖고 우리가 아픈데 약을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특히 요즘에는 밖에 나가면 황사라든지 그다음에 공장 주변에 가면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 간세포도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간세포가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 손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재생하는 능력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일단 우리가 생활 습관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저녁에 간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간이 어떨 것 같아요? 저녁이라는 것은 내가 하루 일을 하고 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몸을 쉬어줘야 돼요. 그러면 내 몸은 쉬고 있는데 중간에 간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나는 쉬는데 내 몸에 있는 간이라든지 장은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뭐냐면 음식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적게 먹는 거하고 많이 먹는 거. 그 과식을 했다. 과식하면 이걸 전부 다 소화를 어디서 해야 돼요? 장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은 다 간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이 다 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당한 양이 들어왔을 때는 간도 적당한 일을 하고 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많이 먹었으면은 어때요? 그걸 다 소화를 하고 해독을 하려면은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부터 음식이라든지 모든 요소가 부담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1번이 우리가 간에서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마린이 들어있는 성분이 뭐냐면 우리 음식 중에서는 민들레 있죠. 그 다음에 엉겅퀴.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는 미나리가 간을 가장 좋게 해주는 그런 채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그 방송에 보면 숙취해소약 헛개나무 있죠. 그 헛개나무가 이 알코올 해독을 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술이 간을 제일 많이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헛개나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십자화과 식물들, 무, 배추, 그 다음에 양파, 이런 십자화과 식물들이 안에 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황이 간을 도와주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본다면은 저는 미나리가 좋을 것 같아요. 미나리가 제 1번, 그리고 헛개나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화과 식물, 요 세 가지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간이 안 좋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증상, 제 1번이 피로거든요.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많이 피로하고,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그 다음에 잘 때도 비몽사몽간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리려면은 세수하고 밥 먹고 이리 해야 약간 눈이 떠지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개운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고, 밖에 가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효과로서 느낄 수 있다고 봐요. 대개 이제 헛개는 자료에 보면은 알코올을 해독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나와요. 숙취해소라 하죠. 숙취해소, 그 전날 술 몽땅 먹었을 때 빨리 깨기 위해서 그런 효과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을 개선시켜줘요. 그러니까 간 기능을 개선시켜준다는 건 뭐냐면 간 세포가 이렇게 해독을 하다 보면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어떤 항산화제 같은 거 이런 걸 같이 해서 세포 안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항산화 기능을 같이 갖게 해주는 이제 그런 성분들이 헛개나무에 많이 들어있어서 보면은 어느 하나가 주작용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떤 알코올이라든지 그래 해독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으로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헛개는 대개 보면 이제 한약재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음료수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헛개는 찬 물로 만들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십자화과 식물은 노랗게 꽃이 피는 채소들을 말하거든요. 종류로 따지면 이제 무, 배추, 그 다음에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이 다 십자화과 식물들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화과 식물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황이 들어있어요. 황. 그래서 우리가 배추 먹으면은 약간 톡 쏘는 맛이 있죠. 무도 먹으면 한참 먹다 보면 좀 쏘는 맛이 있고, 이게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황이거든요. 황이 이제 우리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간에서 해독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 해독의 단계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래 있는데 2단계 해독에 관여하는 게 황이에요. 그래서 이 황은 글루타치온하고 거의 동등하게 2단계 해독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먹으면 간을 아주 보호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독을 시켜서 간을 편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간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밀크시슬은 민들레나 엉겅퀴에서 추출하는 성분이거든요. 실리마린이고 또 약으로도 나와 있어요. 실리마린 그 자체가 약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밀크시슬은 약은 아니에요. 기능식품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능식품 속에는 밀크시슬 속에 실리마린 외에도 또 다른 성분들도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병원에서 처방으로는 우리가 간장약으로 실리마린을 주지만, 저는 밀크시슬을 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에는 실리마린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밀크시슬 속에는 실리마린이라고 실리빈이라는 유사하지만은 약간 다른 그런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밀크시슬은 항생제라든지 약을 많이 복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술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간염 뭐 보균자나 아니면 간 기능이 약간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비약처럼 두고 이렇게 장기로 복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기능식품이든 간에 끊임없이 계속 길게 먹는 것은 그리 좋은 건 아니니까 한 3개월 먹고 나면은 한 15일 정도 조금 쉬어주고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제 1번은 술을 적게야죠. 술. 제일 많이 괴롭힌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과로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다 간에서 해독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간식을 피한다. 간식 먹은 거는 내 몸을 쉬어야 되는데 내 몸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간식이에요. 거기서 먹었던 음식을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방을 만들어가지고 또 끼잖아요. 지방간 만들 수 있는. 그럼 지방간을 통해서 또 간이 더 고달퍼지잖아요. 간은 우리 몸에 가장 중심이 되는, 등한시하고 무리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은 내가 살아있는 한
나를 갖다가 항상 포용력 있게 받아들여주는 이런 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고 나쁜 습관 고치시고 술 많이 드시지 말기를 바랍니다.